네, 방송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10월 달에 한번 딘 게 있다 보니까 아, 좀 제가 문을 열어놨더니 시끄럽군요. 문을 열어놨더니 조금 시끄럽습니다. 잠깐만요. 안 되지? 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디로? 거창합니다. 뭘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뭘 하면 돼? 그냥 가는 거 사고 빠지면 팔면 되죠. 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식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인데 예측은 항상 하는 거죠. 어차피 틀리라고 하는 게 예측이니까. 네. 간만에 비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네. 양말까지 다 젖었더라고요. 뭐 오중간 해가지고 그게 또 택시를 타기도 애매하고 또 이렇게 질문이 왔네요. 바지까지 다 젖어가지고 예. 근데 이 4번 질문은 정말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시작했죠. 제가 몇 분 정도 했죠. 25분이 했구나. 네.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어차피 예측은 우리가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 여기 이렇게 음의 기울기는 한데 5일선하고 21선이 음의 기울기니까 당연히 저항이 많다. 이 저항도 있고 이때는 양의 기울기잖아요. 5일선이 그러니까 똑같은 지수 위치인데 1940인데 한 일주일 전에는 양의 기울기였고 지금은 음의 기울기니까 당연히 저항이 많죠. 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별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빠졌다가 주식이 우리가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5일선을 회복하는 시점을 매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어제 매수가 뜬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 힘이 만약에 다시 5일선을 회복하거나 이 매수를 훼손을 하면 그거는 다시 매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처럼 딱 예, 5일선을 찍고 당기면은 이거는 여전히 상승 에너지를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어디로 가나 요걸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은 상승 에너지로 미리 가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그림은 예. 남영 비비안도 문의가 주셨네요. 일단 제가 다 올려놓고 예, 하겠습니다. 전부 다 42,0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10%.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딴 게 아니라 2번하고 4번을 보면 주식을 그러니까 좀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느껴지죠. 4번하고 2번은 AD 칩스하고 남영 비비안은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에 대한 문의는 손절을 안 한 거죠. 네. 그건 느껴지는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은 아직까지는 모든 게 다 악재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죠. 여기 보면 계속 팝니다. 그래프로 보여드릴까요? 예. 이 핑크색이 외국인 매도인데 8월 때부터 계속 팝니다. 한 2조 2천억. 그걸 이제 기관들이 사가고 있죠. 연기금. 그런 수급이에요.
그런 수급인데 뭐 언제 들어올진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외국인은 그래서 코스피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연기금이 연기금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 봅니다. 아마 셀트리온 같은 것도 연기금이 살 거예요. 외국인들이 살 리가 없죠. 네, 공매나 치고 있겠지. 다 기관들이 사는 겁니다. 지금 연기금이 사죠. 여기 있잖아요. 외국인은 팔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코스피는 지금 미약하나마 기관 장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미약하나마. 그리 정리를 하는 거죠. 코스피는 기관 장세고. 코스닥은 그러면 코스닥은 보통 우리가 개인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들만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도 팔고 있고. 코스닥 어디 갔니? 예. 근데 그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장기 성격적인 면에서는 외국인이 사는 것보다는 조금 불안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장을 먼저 분석하는데 코스피는 일봉에서는 잘 안 보여요. 일봉에서 보이는 거는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60일선, 21선, 5일선이 역배열이구나. 역배열.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쓰는 단어는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와요. 예. 매도세구나.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월봉에서는 양봉, 음봉 보면 돼요. 음봉이죠. 그럼 코스피도 결정적으로 지금 하락세란 이야기예요. 월봉이 최소 양봉이 돼야 되니까. 근데 주봉에서 보면 아직 5주선에 가지 않았죠. 제가 말씀드린 게 월양 5주라 그랬어요. 월봉이 양봉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은 모든 게 양봉이에요. 바닥 찍은 거예요. 아직 아니구나. 이상하다. 뭐였지? 포스케미컬이었나? 17만원을 가면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그죠? 주봉에서는 이제 여기가 돌렸고 먼저 조금 움직여서 15만 7천원에서 일봉에서는 21선 올라탄 정도인데,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 뭐든지 종목이든 지수든 간에 월봉이 양봉이 되면 매수의 힘이 강하다 그러고 음봉이면 매도의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장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조심스러운 기술적 반등장이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1980포인트가 갔다 그러면 양봉이 되지 않습니까? 2000포인트구나. 2000포인트가 가면 양봉이 되죠. 그러면 원행에서 돈을 빼와야 돼요. 2000포인트가 가면 지수는 대략 100포인트 이상 열려요. 진짜예요. 지금은 되게 중간 자리라서 보수적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지금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만드는 종목이고 지수 종목이라 사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장은 코스피는 이런 장이다. 코스닥도 똑같죠 뭐. 월봉이 아직 원봉일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코스닥이 여기서 돌렸단 말은 안 해요. 언제 하냐면 630에 가면 하는 겁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주봉에서는 근데 조금 더 의미가 좋죠. 두 개 다. 5주선에 걸쳐 있으니까. 양봉이 3개나 있어요. 보실래요? 코스피는 약간 이렇게 생겼고 코스닥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기에도 얘가 조금 낮죠. 얘는 여기는 5월선에서 멈추는데 얘는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스피보다는 큰 그림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낫다. 지금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장은 뭐 지금 다 빠지니까 미국, 일본도 빠지고 있고 하니까 별로 안 움직이는데 어제 올랐던 건데 그리 보시면 되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9월 1일 관세 부과한다는데 지난해 10월장 재현되나요? 제 답변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10월에 장이 안 좋다면 무역 분쟁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닐 거예요. 이제는 뭐 때문에 안 좋죠?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죠. 뭐 국채금리가 어떠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저도 그 며칠 전에 키움증권에 영상을 올려놨을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피곤한 거죠. 위안화가 약하다 그러고.
물론 이게 다 복합적이긴 합니다. 위안화가 뛰고 국채금리가 아예 대신정권 놈들. 이 옛날 거야 아니요. 국채금리가 지금 적전되는 거. 그래 쉽게 말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주식을 위험자산이라 그래요. 변동성이 크니까. 대신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채권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전자산이라 그래요.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신 분들은 1번을 남겨주세요. 톡방에. 네, 제가 반응을 해야 되니까. 아니 카톡방에 1번을 남겨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언제 배웠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런 거는 매일 공부를 하니까 아는 거고 이런 거는 언제 배웠겠어요? 제가 2000년도부터 주식을 했으니까 아니지. 대학 다닐 때는 그 뭐 교양 과목에 주식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봤죠. 그때 사실 이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론은 배워놓으면 안 바뀌어요. 이런 이슈들은 많이 바뀌죠. 뭐. 그거는 맨날 뉴스 프로 따라가면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쓴 보고서 우리가 좀 채취하면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지? 우리는 트레이더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실제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리서치 센터장이나 이런 거 있죠.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죠. 뭐 유튜브도 있고 상당히 많죠. 일본과 전쟁이 어떻게 되고 뭐 앞으로 경기가 어떻고 이런 사람들은 주식으로는 돈 못 벌어요.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니거든. 네, 살 때가 아니에요. 뭐 지수가 지금 뭐 600, 제가 말하는 600선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사실은. 이코노미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코스닥스 밑에 가도 할 말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글로벌 상황입니다. 근데 이코노미스트의 관점이에요. 저도 그런 말 합니다. 지금 미국이 박살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미국이 10년을 올랐어요. 멋지죠, 미국 정신은. 예, 정확히 1980년대 80 08 세대들은 초등학교 시절 그 전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러다가 이건 옛날 건 빼고 2000년 이후로만 봐야 되면 미국 2009년부터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저라도 매입니다. 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연봉이 양봉이죠. 분기봉이 지금 약간 조정. 월봉도 지금 죽은 게 아니죠. 여기에 대놓고는 계속 떠들어요. 폭락한다고 뭐 다우는 앞으로 20%가 빠질 거고. 근데 그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아, 농담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걸 못 해요. 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는 다 트레이드란 말이에요. 주식을 사서 파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요 어디 가서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관세 부과 때문에 장이 빠져서 셀트리온이 빠져가지고 일본은 계속 욕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저는 아마 잘 들어보면 한 번도 일본 때문에 장 빠졌다는 소리 안 했어요. 사실은 빠지긴 했는데 대신 일본 때문에 시장은 돈을 준 거예요. 물론 저는 안 샀습니다만은. 이게 주식이라는 거죠. 솔브레 일본 때문에 올랐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일본 때문에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4천원짜리가 따블이 났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예요. 펀드 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펀드 들랍니까? 어차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역발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 하시고 이거는 이미 끝났어요.
왜냐하면 9월 1일달부터 미국이 중국이 관세 때리고 중국도 때리죠. 그럼 당장 9월 1일날 뭐가 확 빠집니까? 탄핵도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렇게 눌려 있는 거잖아요. 7월 말에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이미 지금 눌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관세를 볼 때는 반도체를 보는데, 그죠? 근데 미국의 반도체 지수를 보면 이게 지금 9월 1일 때문에 빠지는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다 반영을 받은 거고, 그럼 중국은 뭐, 중국 지수 보면 반영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관세 뿌려 부과하는 거는 이제 다 때렸어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작년도 기준 대략 미국이 대중 수출이 수입이 대략 한 5,500억 불인가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미국이 중국 관세 때린 거 보면 작년도 2,500억 때렸죠. 여기에 지금 3,000억 때리죠. 전 품목 들어간 거예요. 예. 교육 규모로 봤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산업재였어요. 작년도까지 때린 거는. 근데 지금 3,000억에 대해서는 소비재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어떤 5월달 그리고 지금 7월달은 작년도 이거 때릴 때만 해도 휘청휘청 했는데 이제는 이거까지 때린다고 하니까 휘청휘청한 게 커요. 그건 왜 소비재가 왜 중요하냐면 당연하죠. 미국 경제는 미국이 세계 1위죠. 세계 GDP 기준 미국 1위입니다. 2위 중국, 3위 일본, 한국 11위 정도 합니다. 근데 미국은 한 80%에서 80이 소비예요. 중국도 이제 50이 넘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중국에 미국 코스트코 1호점이 들어갔나 봐요. 코스트코가 미국 맞나? 어쨌든 난리가 났다 그럽니다. 인산이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부 다 이제 내수에 기반을 두는 거죠. 그러면 내수에 기반을 두면 일단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내수에 기반을 두면 왜 우리가 미국이 중국보다 이긴다 그러냐면 잘 보면은 얘네 내수 비중에서도 여기하고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이긴다는 게 아니라 복잡한 건데 만약에 내수로만 때려버리면 미국 경제가 죽어버려요. 비중이 이렇게 높으니까. 맞죠? 아니 나이키 운동화 10달러에 사다가 15달러에 산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신발을 안 산다고요. 그런데도 미국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 이걸 공격하는 거죠. 중국이 내수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근데 현재 상태에서 중국이 내수를 키우는데 미국은 달러가 강해요. 위안화가 지금 약합니다. 내수를 키우려면 그 자국 통화가 강세를 가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를 가야 돼요. 근데 중국은 자꾸 위안화를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요 관세 때문에. 그럼 여기에 엄청난 태클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왜 제가 아니라고 하냐면 어차피 협상합니다. 예. 걔네들이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그 다음에 저희 생각인데 지금 중국은 홍콩 때문에 좀 여유가 없잖아요. 홍콩 때문에 되게 지금 복잡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잡하죠 이거. 천안문 사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무력 진압을 안 할 수도 없고 해도 말이 많고 되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위안화를 이끌고 위안화 약세를 다시 조장하는데 중국은 또 여전히 아시겠지만 미국은 대만에다 무기 갖다 주고 그러죠. 어쨌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지는데 9월 1일이라는 날짜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관세 발효하기로 한 거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거 9월 1일에 D-Day는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자동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협상을 한다든지 그게 따라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물론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확전이 안 좋은 겁니다. 확전과 품목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트럼프 표밭이 농민하고 로스트벨트라고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저 미국 땅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거친 사람들, 자동차도 마찬가지. 미국은 또 자동차가 어떤 비중이 엄청 크죠. 요게 자꾸 이제 관세를 때리려고 그러는 거죠. 트럼프가 왜 자꾸 옥수수 중국 보고 사라 그러겠어요. 트럼프 중국한테 옥수수를 사는데 중국이 안 사.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미국 나쁜 놈이거든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절대 나쁜 놈입니다. 천원짜리 옥수수를 중국한테 1,300원에 팔라고 하니까 중국 정부가 미쳤습니까? 안 사요. 그런데 이걸 산 놈이 있습니다. 아베. 이 자식이 이번에 유럽 가가지고 8조 원을 샀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을 속이고. 그건 기사 나왔으니까 아주. 어떻게 일본 국민들을 속였냐 하면은, 일본에 나방이 많아가지고, 옥수수가 물량이 딸린다. 이렇게 구라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칵 뒤집혔죠. 학회에서. 아베, 쪼또맞대, 그럽니다. 쪼또맞대, 욕 아닙니다. 여보세요. 나방 없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일본이 어떤 짓을 했냐면, 아베가 옥수수만 산 거예요. 옥수수, 그 알맹이만.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팝콘을 튀어 먹어봤자 못 먹는 약입니다. 8조 원을 샀으니. 기도 보니까 사료를 쓰려고 그러면 원래 옥수수를 수입할 때는 옥수수 알갱이하고 줄기하고 다 같이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왜 옥수수를 샀습니까? 그건 아시죠? 예. 자동차 때문에 그런 거죠. 관세 좀 안 해달라고. 어쨌든 간에 일본 아베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액션이 있다 보니까 한때로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그런 습관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좀 야비한 짓이 전체는 살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쪽을 포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해가 길어지는데 9월 1일이라는 의미는 없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AD 칩스 2,200원에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합니까? 빠졌을 건데 아마 AD 칩스? 안 빠졌을 리가 없는데. 재료 무슨 어저께인가 그게 나왔잖아요. 유상증자인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제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유상증자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정자 금액이에요. 얘가 보면 211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동적으로 어디를 보냐면 이 회사의 자본금을 봐요. 이거 135억인데 135억에 2,700만 주가 있는데 그냥 대충 봐도 200억이면 대규모란 글자가 붙는 거잖아요. 주식 수로 치면 얼만데 엄청 많을 텐데 지금 2,100만 주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얼추 2,100만 주 더 실어야 되는 건데 예. 1,700만 주를 증자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희석이라 그럽니다. 주가 희석. 빠지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AD칩스는 적자 회사예요. 적자 회사가 있는데 직원들 월급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자를 단행하고 또 하나가 제일 나쁜 것들이 정자 중에서 일반 공부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뭐 일반 공모가 있단 소리 해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 2,700만 주 기존 주주들한테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회사가 성장성이 있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에이드칩스의 이 월봉을 한번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조금 나쁜 표현으로 이지랄을 하고 있어요. 2,000원에서. 유상증자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문의를 주셨던 분이 2,200원인데 2,200원이면 언제 샀느냐입니다. 이때 사서 뭐 안타까운 거는 그 전에 사가지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주식을 하다 보면 분명히 유상증자 악재가 터지기 전에는 보유했어야 되는 차트인데 돌발 악재가 나왔잖아요. 그쵸? 무조건 팔아야죠. 상식의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수를 2,100만 주인데 그냥 가볍게 제가 단순하게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면 2,700만 주에 1,700만 주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 주가가 주주가 배로 넣은 거 하니까 2,000원짜리가 1,000원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700원이니까 잘해야 1,700원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1,700원 안 되겠다. 매도입니다. 매도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2, 3% 움직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에 유상증자니 코스모 화학 이런 주가가 올라올 것 같습니까? 못 올라옵니다. 못 올라와요. 원래 추세가 하락, 그러니까 또 주가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기업이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유상증자를 때리면은 이거는 바락입니다. 예, 바락. 이거 못 올라와요. 아주 큰 회사 삼성중공업처럼 상당한 유상증자를 단행을 해가지고 2번을 했는데 생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겨우 1, 2년 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는 대형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조선이고 엄청 했는데 유상증자를 여기서 13% 할인이 됐고 여기도 11%니까 맞아. 아까 AD칩스보단 덜 했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AD칩스는 일말의 재고 여지가 없습니다. 매도입니다. 최근에 유인텍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한 500원짜리인데 얘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때립니다. 못 올라옵니다. 이런 애들. 누가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놔두기만 하고 정자 참여 하려고 했지. 못 올라옵니다. CMG 제약 차바이오텍의 자회사가 있었는데 얘도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어요. 주주를. 예, 요때 엄청 걸려요. 하여튼간에 에디칩스 더 이상 일말의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AD칩스가 있고 없어는 중요한, 여러분들이 AD칩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종목이라도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팔아야지. 149억짜리인데 250억 배수를 정자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엄청 나쁜 사람들이. 재고의 여지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거 있어요. 잡주들은 판단력이 빨라야 됩니다. 잘 보세요. 티슈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상장 폐지 거래 대기 정지 티슈진이 이렇게 봅시다. 잘 보세요. 작년 한 10월인데 이렇게 빠졌죠. 그럼 요 위에 장대 거래량이 있죠. 한 33,000원에. 물량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올랐네. 어쨌든 간에. 다시 볼까요? 엄청 꼬셨구만. 조금 전에 삑살이에요. 근데 아마 그 전에 이슈가 나왔을 건데. 뭐 어쨌든 여기네 여기. 예. 여기 장대 거래량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저점을 훼손하거나 이럴 때는 한 주가가 엑스컬레이터가 이 정도까지 내려오죠. 10일 이상. 그러면 끝없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이제 재수 없으면 거래 정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이때도 매도할 기회가 있어서 2만원에. 티슈진 전원 이런 말 하면 좀 야기밖에 들. 티슈진 주주들은 이걸 가지고 티슈진에 소송하는 건 당연히 코롱 소송을 하는데 주가에 대해서는 소송하면 저는 아니라고 해요. 충분히 한 달 이상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했죠. 점